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무학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합격하게 된 최수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쩌다가 오늘 제일학원에 놀러 왔죠?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도 뭐 드리고 겸사겸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려고 왔죠. 합격자 인터뷰 많이 부담스러워요? 합격자 인터뷰요? 좀 지금 부담돼요. 막상 그 영상 볼 때는 저 정도쯤이야 이 생각했는데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지금 약간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아요. 제일학원은 언제부터 다녔었어요? 예비 중1부터 다녔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? 그쵸,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. 6학년 때 어쩌다가 오게 됐어요? 중학교는 또 약간 이게 성적 내는 거나 이런 게 다르다는 소문을 워낙 많이 들었어가지고 좀 주변에 그 전 과목을 다뤄줄 수 있는 학원이 없나 하고 이제 찾아보던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일학원을 찾아보셔가지고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오게 됐습니다. 손에 이끌려 왔는데 첫인상은 어땠어요? 첫인상이요? 어머니께서 데리고 오실 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약간 좀 무서운 학원이고 너 제대로 안 하면 막 숙제 많아서 선생님한테 혼난다 어쩐다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무서워하고 겁먹어서 왔었던 기억이 나네요. 그 무서운 걸 겁먹으면 현실에서도 그랬습니까? 처음에는 제가 조금 낯을 가려서 그랬던 것도 같긴 한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괜히 저만 딱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막 질문하라 그래도 질문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 뭐 개별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계시니까 뭐 그런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워낙 또 나중에 가서는 진짜 거의 뭐 가족 같은 분위기처럼 집보다 제일학원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. 선생님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.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? 아까 못 따라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길래. 처음에 제일학원 입학시험을 봤을 때는 제가 나름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올라왔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선행이나 이런 걸 전혀 나가지 않은 상태여서 그때 당시 제 기억상으로는 저와 같은 학년 중에서 한 7등, 8등 했던 걸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면 반 1등도 좀 힘들 수도 있다. 더 열심히 해야지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때 약간 진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했는데 또 바로 다음 학력고사에서 1등 먹었어요. 바로 다음 그거 월마다 평가 보는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1등 먹었어요. 그래서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보고 우와 너 같은 애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. 자랑입니까? 약간 자랑입니다. 잘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요. 하이 큐! 깜짝이야. 시험 대비 많이 힘들었어요? 시험 대비 힘들었죠. 우선은 10to 10 이런 개념도 정말 중학교 와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단어였고 언제적 텐투텐입니까? 요즘 안 하지 않아요? 근데 10to 10? 안 하죠. 아무튼 라떼는 오. 라떼는 말이야 네. 10to 10이 있어서 네.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뭐보다 좀 약간 제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스타일이어서 주변에서 뭔가 압박감 아니면 주변 친구들은 벌써 이만큼 했는데 저만큼이나 나갔는데 너는 왜 이만큼밖에 못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제 자신을 좀 갉아먹었던 게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저는 특히 그 암기 과목 외우는 걸 좀 힘들어했어요. 옆에 다른 친구들 너무 잘 외워가지고 그때 울면서 외웠었죠 저는. 무슨 과목이 그렇게 안 외워져서 울었어요? 도덕. 도덕이 안 외워져요? 도덕 힘들어요 선생님. 도덕 진짜 한문은 제가 좀 잘했고요. 한문 예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좀 잘했고 역사는 한문은 좀 괜찮았는데 뭐 사회랑 도덕이 요령 없이 그냥 통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좀 약간 힘들었죠. 요령을 좀 깨우쳤습니까? 암기의 요령은 뭐예요? 암기의 요령이요? 한 번에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. 약간 그 딱 책 페이지를 보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제목, 그 소제목 이런 것들부터 그 뼈대부터 외워 나가고 거기다 살을 붙인다는 식으로 외워야지. 그 처음부터 제가 막 통으로 다 막 그 본문을 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면서 괜히 막 마음만 촉박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
그러면 안 돼요. 그럼 무학 중에서 반 1등도 하고 전교 1등도 했어요? 네, 해봤습니다. 많이 해봤어요? 초등학교 때는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중학교 때? 네,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는 많이 해봤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무학여고에 가게 됩니다. 무학여고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? 가장 큰 이유는 가까워서. 고등학교 먼저 가신 선배님들의 뭐 말씀을 들어보면 멀어서 힘들다,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지쳐서 네가 못 버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장 무학 중 옆에 가니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학여고 갔었던 것 같아요. 무학여고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? 장점은 우선 이건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과학 중점반을 들어가면 물화생지 2과목을 다 듣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중점반은 아니어서 2과목을 다 듣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화생지 1을 다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선 대학교 입시에서는 엄청 큰 이점으로 되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다 보니까 뭔가 과학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뭐 대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자신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참여만 하기만 한다면 자율 활동이나 이런 세부적인 특기사항이 웬만하면 과학 분야에서는 좀 좋게 써지는 것 같아요. 자사고에 비해서 그런 활동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요? 낮아요? 학생들은 그럼 다 열심히 하려고 해요? 활동을?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애들이 놓는 경향은 있어도 이제 3학년쯤 가면 이제 아유 정시로 가야지 뭐 수시로 가봤자 얼마나 가겠니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성적도 놓고 생기부시 쓰는 것도 놓고 뭐 자소서도 놓고 하는데 1학년 때는 뭐 대회 참여하는 애도 많았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공지 올라오면 그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가지고 저는 그때 오히려 제가 1학년 때는 제가 더 이거까지 해야 돼? 싶었는데 주변에서 야 해야지 하니까 저도 막 따라서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무학여고는 내신 등급 따기가 힘들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?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정말 사실 잘 땄다고 볼 수는 없는 내신이긴 한데 저희 학교는 전교 1등 자체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이 부족한 편이 맞아요. 왜냐면 내신을 너무 갈라먹기를 해서 제가 지금 막 서울대 가서 친구들 동기들 만나보고 하면 전 정말 낮은 내신이 맞긴 맞더라고요. 진짜 과학중점 학교다 보니까 좀 과거를 떨어졌다가 오는 친구들 몇 명 있고 이래서 막 특히 그런 과학 과목 같은 거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을 다 가져가 버린단 말이죠. 그러면 또 그 1등급 다 뺏기고 또 막 국어, 영어 이런 과목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그런 것도 다 뺏기고 뭐 사회 이런 거 특출난 애들 정말 많아요. 그런 거 다 뺏기고 하면 보면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이렇게 딱 하나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급 따기가 정말 어려운 학교인 건 맞죠. 그럼에도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. 그렇죠. 어떻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? 역경과 극복. 1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2학년 때 약간의 슬럼프가 와서 좀 이렇게 성적을 약간 놓은 적이 있었어요. 막 암기 과목도 좀 대충 외우고 좀 이래가지고 성적이 약간 내려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막 3학년 때 올리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3학년 때 또 성적을 올리기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등급 내는 과목을 또 3학년 때는 적게 보고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등급 있는 과목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나중에 평균을 내릴 때 조금 더 평균 떨어지는 게 좀 더 덜하지 않을까,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, 그리고 영어를 좀 잘 버티면 1등급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어 독해 장르를 딱 신청을 했는데 28명이 듣는 거예요. 그 과목을 1등급이 한 명이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실수를 좀 했더니 3등급까지 등급이 내려가서 어떡하냐 망했다 이게 영독자 3등급 뜨면 난 대학 못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할 수 있다 막 같이 으쌰으쌰 해주셔가지고 어찌저찌 2등급까지 올렸던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. 애시당초 서울대는 쓰려고 안 했잖아요. 그렇죠. 다 반대를 하셨고 학교에서도 버리는 카드처럼 주셨던 거라서 저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죠. 정말 어쩌다가 선생님이 애초에 학교 추천을 받고 싶은 학교를 2개를 쓰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고려대가 너무 1순위였기 때문에 고려대를 딱 하나 쓰고 나머지 학교 추천 받으면 학교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휴 그냥 떨어지나 한번 보자, 나한테 한번 이 기회가 오나 보자 이러면서 생각 없이 서울대를 정말 그냥 써냈는데 그 위에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놓으면서 제가 받게 됐는데 저한테 근데 주는 과정도 사실 우여곡절이죠. 왜냐면 제 성적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이 성적으로 서울대를 가겠다고? 제일 낮은 과도 힘들 수도 있다. 이거는 막
저한테 원래 지구과학 교육과가라 그랬거든요. 지구과학 교육과를 처음 되는 게다가 학종인데 그 막 면접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걸 설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. 왜 지구과학 교육과를 선택했나요? 이러면 그러게요. 이제 이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서 아닙니다. 저는 쓰더라도 간호학과 쓸 거 아니면 그냥 안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 어차피 너 제 밑으로 다 2점대여가지고 그냥 너 그냥 한번 해봐라 그냥 이런 느낌으로 던져주셨던 카드였죠. 서울대를 합격했으면 나머지 학교도 다 합격했겠어요. 그렇게 또 입시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.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. 서울대를 붙으면 나머지는 다 쉽게 붙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때그때의 뭔가 입시 전략이나 상황이나 그런 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그렇게 붙을 거라고 나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고려대 합주도 결국 예비번호 받고 수업을 거의 앞까지 온 것 같은데 합격은 못했던 걸 보면 그런 정말 그 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정말 크지 않을까.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? 자소서는 우선은 자소서도 제일학원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셨는데 처음에 자소서를 막상 이제 쓰려고 시작을 하니까 잘 안 써지더라고요.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되는 건지 또 소재들을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문장이 또 괜찮은 문장인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이 전공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이 전공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정말 그 자소서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큰 틀을 맨 처음에 잡아주셨던 덕분에 그럼 그렇게 다른 학원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도움이 좀 됐어요? 저는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별로 뭔가 맞춤 지도를 해주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도 보면 가서 수업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거기 괜히 시간 때우고 앉아있고 아니면 못 따라가는데 그냥 어거지로 숙제 해가고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. 근데 제1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학원 대형 막 학원보다는 조금 더 소수 정예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다 보니까 학생 개개인에 맞는 그런 지도를 해주시면서 또 그 수준에 맞는 그런 문제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강의도 그에 맞는 강의를 해주시고 또 질문하면 또 그에 대한 답변도 또 빠르게 해주셔서 제가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또 그런 점들을 채워나가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던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다른 학원은 뭐 이렇게 자소서 같은 걸 아예 따로 그냥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돈 내고 다 받고 이러는데 제1학원에서는 뭐 그런 생기부 디자인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생기 혜택을 어떻게 챙겨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뭐 면접 볼 때는 어떤 점을 좀 더 유의해야 되는 것이며 뭐 그런 점까지 선생님들께서 다 하나하나 좀 지도를 해주셔서 그런 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어요? 사실 제가 제1학원 다닌 지 거의 6년이 돼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선생님들을 그동안 만나서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를 봐주신 선생님들은 제가 나름 그래도 그런 탄탄한 기초를 중학교 때 다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쳐주셨던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 또 고등학교는 정말 무학여고라는 그 내신다기 어려운 학교에서도 저희들을 놓지 않아주시고 계속 어떻게든 붙잡고 이 아이들을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셨던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제 정신적 멘탈도 잡아주시고 어찌 보면 저희 아빠보다는 더 자주 뵀던 것 같아요. 예쁨 받았어요? 많이 혼났어요? 근데 저는 혼났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. 다 그냥 약간 애정 어린 그런 이렇게 잔소리, 애정 어린 그냥 다 애정을 기반으로 한 그냥 너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주셨던 말씀들이라서 막 저는 막 크게 혼나진 않았어요. 막 숙제를 그렇다고 막 엄청 안 해오는 그런 학생도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이쁨 받으면서 한 것 같습니다. 우리 제1학원 후배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. 제가 나름 그래도 좀 제1학원을 좀 약간 이렇게 홍보하고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 어떤 학원을 다녀도 자신의 뭔가 그런 의지랑 노력이 없으면 정말 이룰 수가 없어요. 그냥 진짜 엄청 좋은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진짜 어디 뭐 막말로 대치동에 그런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없고 노력이 없으면 그거는
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봐요. 그래서 꼭 여러분도 만약 제일학원을 지금 다니시고 계시다면 선생님들께서 뭔가 해주시는 그런 수업이나 강의 같은 거 열심히 들으시고 또 제일학원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수업도 열심히 듣다 보면 또 내신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 그냥 그 현재 지금 과정에 충실하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이 큐. 깜짝이야. 서울대 그 지하철 타고 가는데 2호선을 타고 삥 돌더라고요. 아예 이렇게. 아 그럼 이제 서울대 멀기 때문에 자퇴합니까? 아니요. 자퇴?